국기를 물랑케 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친위 쿠데타에 나라까지 팔아먹어도 검찰만 도와준다면 처벌받기는커녕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의 검찰은 지금껏 무소불위의 실질적 권력 집단으로 군림해 온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한자는 물 숫자와 갈 거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물 숫자와 갈 거자 사이에 해태 치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해태란 시비와 선악을 가리고 심판한다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란 말 안에는 해태가 죄인을 물에 빠뜨려 벌하듯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처벌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태 치자가 빠져서 한자로 쓰기에는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간략해진 이 법자가 악인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오늘날 대한민국 법치의 그 부실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고 보면 법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은 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규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삶의 최대치를 지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며 각자 욕망과 이기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이해와 욕구를 억제하고 조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법을 지키게 하는 동기는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과 사법의 기능이요 주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검찰의 기소와 판사의 재판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만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선에 발맞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검찰이 편들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검찰이 맘만 먹으면 감옥에 보내는 세상이라면 그 누가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딴 거 필요 없고 검사 남편만 만나면 돼. 너희 아버지 검사야? 우리 아버지 검사야. 이번 생은 끝이야. 알게 뭐야. 될 대로 되라.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 희망, 정의, 공정, 정직, 성실, 평등, 배려 등등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 어리석은 짓을 이 나라의 부패한 검찰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스스로도 범죄자가 되어 오랜 세월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수많은 크고 작은 참사로 반복되어 왔고, 반민특위를 무너뜨린 이승만의 친일 반민족 쿠데타는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12.12 군사 쿠데타로, 그리고 얼마 전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반복되었고, 제주 4.3의 양민학살은 6.25 전쟁 중 포도연맹원 등을 향한 예비검속과 수십만 명의 양민학살로, 그리고 5.18 광주학살로 반복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